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출산 장려금 말고 일자리 만들기로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환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헛다리를 짚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출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회문화 현상으로 비혼, 비출산의 증가입니다. 비혼, 비출산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선진국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구 절벽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환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출산 장려를 이유로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문제들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인구 정책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둘째, 1인 가구 차별을 개선해서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30%를 넘었고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과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들, 아이가 없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1인 가구는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신혼부부 우대 정책은 있지만 1인 가구는 참가할 수 있는 청약 트랙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30%에 불과합니다. 월세 거주 비율은 47%,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우리 사회는 주거빈곤층 급증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택 분양 제도에 1인 가구 트랙부터 만들고 소형주택 분양을 늘려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 많이 낳는 나라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출생 정책으로 분류되는 각종 아동수당과 양육보육 지원은 본질이 아동복지에 속합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재현되어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 아동수당을 폐지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아동복지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은 높아져야 합니다. 저는 출산 장려금은 폐지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넷째, 아이 많이 낳는 나라보다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출산율은 안 올라가고 국가와 기업들 부담만 키우는 탁상 공론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육아휴직 3년은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낳든 적게 낳든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부모들이 휴직을 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공공 베이비시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경력 단절 없는 육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지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팅까지 주선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인구 감소는 저출생이 원인이 아니라 인구 유출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는 지방 경제를 살려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